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평택 성모병원이 메르스 발병 초기에 메르스가 아니냐고 언급한 시민들에게 처벌을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평택 성모병원은 메르스로 첫 폐쇄된 병원인데 아무래도 정부 지침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개인 병원에서 시민들에게 경고나 처벌,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대응 초기에 유언비어 단속과 엄벌 방침이 하달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일단 규명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합니다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가 국민을 통제와 교화 대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멀리로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해방되고 나서 청산되지 못한 일제 잔재 속에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는 고스란히 온전되어 왔고, 개발 독재기와 유신을 거치면서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인허가권이 그들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빌부터 부를 축적해온 재벌과 몰입애들이 관료들의 안하무인을 더욱 조장했음은 물론입니다. 21세기 시민의 19세기 관료제입니다. 통제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의문 제기가 아니라 관료들의 되먹지 않은 우월주의와 군림의식입니다. 메르스와 함께 퇴치되어야 할 고질적 역병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로 국민TV를 후원할 수 있다면, 의리의 고대리와 조합원들이 만든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국민TV와 지역협의회를 후원합니다. 국민TV가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대한민국 1등 자동차 보험이 되는 날까지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1688-1355 자동차 보험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MB만 반띵 정신 있는 게 아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4시 34분 막 들어왔습니다. 진정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 이렇게 일부에서 전망이 나왔었는데, 메르스 사태 말이죠. 방역당국이 그렇지 않다, 아직 그러기엔 이르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또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 중에 하나인 건국대 병원이 부분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메르스 현황 먼저 정리해볼까요?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까지는 대책본부가 진정세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동 성심병원을 포함한 많은 의료기관에 노출됐다며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현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날 추가된 메르스 확진 환자 가운데 176번 환자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으나 전날 건국대병원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178번 환자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 확진자 4명 더 늘어났고 격리자도 엿새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요? 예. 오늘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보다 4명 증가해 17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연속 신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서 메르스 사망자 수는 27명입니다. 퇴원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치료 환자는 85명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16명입니다. 한편 메르스로 격리 중인 사람은 총 3,103명으로 어제보다 298명 증가했습니다. 격리 해제자는 492명 늘어 총 11,210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관리 대상이 아니던 사람 중에서 자꾸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관리 대상이 아니던 환자가 속속 발생하고 건국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구리 카이저 재활병원 등 격리병원이 늘어나자 상황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건국대병원에 대해서 신규 외래 입원 중단 등 부분 폐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건국대병원은 지금까지 환자가 다녀간 6층 병동에 대해서만 부분 폐쇄 조치를 취해왔는데 오늘부터 병원 전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네. 메르스 초기에 건국대병원에서 메르스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보도되자마자 아시다시피 서울 지하철 2호선과 건국대병원은 지하 연결 통로를 통해서 직접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 병원이 물론 서울에 몇 군데 더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하철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6층 병동에 대해서 부분 폐쇄하고 있던 것을 병원 전체로 폐쇄했다 이거죠. 예. 한편 삼성 서울병원도 부분 폐쇄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과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이 논의한 끝에 오늘까지로 예정했던 삼성 서울병원의 부분 폐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의 증상 발현 시기와 확진 시기, 노출 정도 등을 토대로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서 언제까지 폐쇄할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건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0일 관리 명단에서 누락된 환자 이송 요원이 137번째로 메르스 확진을 받자 이송 요원의 잠복기가 끝나는 오늘까지 병원 외래 진료와 입원을 중단하고 응급수술을 제외한 수술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감염자는 모두 86명으로 늘었습니다. 86명이요? 예. 자, 국회 소식 알아볼까요?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완종 리스트 이 얘기 당연히 나왔겠죠? 예. 새누리당 이상원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리스트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의혹이 있으면 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면서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광범위한 내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범위와 제한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비리가 있다면 처리하는 것이 검찰 역할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야당 반응 어땠습니까? 예.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에 대해서 검찰이 서면 조사만 진행했는데 이런 조사가 성역 없는 수사라고 보는가라면서
친박 뇌물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 의원은 검찰은 갑자기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 그리고 노건평 씨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는데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확실한 증언이 있는 대통령 최측근은 성역으로 남겨두고 갑자기 물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새정치의 김영환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 측근 실세들은 용두사미식 형식적인 서면 조사로 끝내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끼워넣기식 구색 맞추기 수사로 소환 통보했다면서 공안 통치의 서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도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은 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이라면서 검찰 수사 방식이 상식에서 어긋나는데 방법은 특검에게 사건을 넘겨서 전면 재조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국회법 수정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전국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자 초미의 관심사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아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정쟁을 붙이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리는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면 되는 심기 총리가 아니지 않은가 제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도 정당한 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과도한 월권이라면서 황 총리에게 국민 통합과 국민 화합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국정혼란 행위라는 직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심기총리. 네, 심기총리. 새로운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답답하고 폭폭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자, 새정년이 사람 쓰는 문제로 또 한 번 약간의 내홍 조짐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그대로 밀어붙였죠. 뭐 임명 강행 밀어붙이다? 조금 중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아무튼 수정하죠. 예.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했는데 이에 반발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어요. 예. 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이 비노 진영의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비노 입장을 대변해온 이 원내대표가 사실상의 당무 거부에 돌입하면서 후폭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밤 일부 주변 인사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내대표로서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되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의 당무는 당분간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는 유승희 최고위원도 불참했고 어제 임명된 5명 가운데 최재성 사무총장과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 등 3명만 참석했고 김한길계라고 불리는 김관영 수석 사무부총장과 박광온 비서실장은 불참했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주민 소환 될 것 같다고요. 예.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일단 주민 소환제가 작동은 됐군요. 그렇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그리고 종교계 등이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상으로 주민 소환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어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5일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를 결성한 뒤 다음 달 초 선관위에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홍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지사 주민소환운동은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본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야 4당, 종교계 등이 함께 추진합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지사는 아이들 밥그릇마저 빼앗았다며 아집과 불통의 상징인 그를 더 이상 경남지사로 인정할 수 없어서 주민 소환을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주민 소환을 통해서 무상급식 회복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관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중에 경남도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게 되면 운동본부는 11월까지 경남 투표권자 10%인 26만 7천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서 선관위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선관위는 서명부를 확인해 문제가 없으면은 홍 지사의 소명을 들은 뒤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고 투개표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 소환 투표 결과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이 됩니다. 다만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습니다. 네. 광역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은 2009년 8월에 김태환 전 제주지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하지만 기초 광역을 통틀어서 주민 소환이 이루어진 단체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남 지역 투표권자, 유권자들의 10%가 서명을 해줘야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것은 그러면 물어보겠다 해서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거죠. 예. 정책에 관한 것도 비슷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무상급식 관련해서 했을 때도 투표율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투표함을 열지조차 개함조차 하지 못했죠. 그걸 가지고 뭐 사실상의 뭐다 또 이런 말을 했던 사람도 있는데 홍준표 지사 가는 데는 아무튼 소리가 많이 나고 시끄럽습니다. 한여름과 겹칠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나 투표율, 주민들의 참여율이 있을지는 관심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홍 지사 주민 소환제를 주도해온 경남도의원, 노동당 소속의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좀 상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거나 질문 있으시면 이제는 아시죠? 샵 인터뷰 해서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메르스와는 상관이 없는 건데 부동산 경기 또는 돈 안 쓰는 것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5월달이 이사철을 조금 비껴나긴 할 때입니다만 5월달에 이사한 사람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5월달에 이사한 사람 수만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4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예. 이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5월 국내 인구 이동에 따르면은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60만 6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습니다. 이런 이동자 수는 매년 5월 수치로만 따졌을 때 1975년 5월 48만 명 이후에 가장 적은 것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예전보다 완화되면서 직장 학교 때문에 이사하는 것이 추세적으로 줄고 있는 데다 지난달엔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의 전월세 매매 거래량도 지난달 11만 6,38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7% 감소했습니다. 네. 봄 이사철이 끝난 데다가 전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서는 추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이동률은 1.19%로 작년 같은 달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예전보다 완화된다. 이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연 이틀 해서 계속 보도해드렸던 가불 오토텍 노사 분규 문제 일단락됐군요. 그렇습니다. 임태순 가불 오토텍 공동대표와 전규석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어제 오후 가불 오토텍 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신규 채용자 가운데 금속노조에서 채용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는 52명에 대해서 즉시 채용 취소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가불 오토텍은 제2노조인 기업노조위원장 성모 씨와 조합원 4명을 7월 중에 퇴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속노조 간 전격 합의에 따라서 지난 17일
기업 노조원들이 가담된 폭력 사태 이후 전면 파업과 쟁의 행위를 계속해온 갑을 오토텍 노조는 생산 현장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확보됐다고 판단을 하고 오늘자로 모두 조업에 복귀합니다. 한편 파업이 종료되긴 했지만은 갑을 오토텍이 기업 노조의 존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서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씨는 좀 남아있군요. 예. 유엔의 인권 분야 수장인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예. 어제 문을 연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자이드 최고 대표는 오늘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찾아서 김복덕,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 등 3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면담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서울에서 만날 사람 가운데 연약하고 꽤 연세가 드셨지만 자신들이 경험한 고통과 세계 많은 곳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데 열정적인 이들, 피해자 할머니보다 더 중요한 분들은 없는 것 같다고 이날 만남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경험에 크게 감동받고 영감받았다면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계속 접촉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자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도 통보하고 그랬는데 예. 그거에 이어서 공격적인 수위의 언사를 계속 높이고 있죠. 예. 북한은 억류 중인 남한 국민 2명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와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 통보에 이어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인권사무소 개소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이 유엔인권사무소라는 유령기구를 조작해낸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 행위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격화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을 단호한 초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철저히 짓뭉개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반응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날 오후 5시 북한 인권사무소가 개소한 뒤 불과 3시간 만에 이 같은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 인권 공세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인권사무소 개소식 날에 남한 국민 2명에 대한 재판을 강행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북한의 불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대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북한은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던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지난 19일 불참을 통보하면서 북한 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 15일 정부 성명을 통해서 남북 당국 간 대화 의지를 밝히고 이틀 뒤인 17일에는 남한 국민 2명 송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름 제스처를 취했지만은 남측이 호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권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공격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상당한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파급력이 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았는데요. 어제 지난 월요일 6월 22일이었죠. 올 하반기부터 한일 간 군사 교류가 본격화된다고요? 예.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늘 올 가을쯤 한일 국방당국의 과장급 또는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육해공군도 각각 일본 자위대와 실무급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성의 정책실무회의에서는 북한의 최근 군사위협을 평가하고 내년도의 양국 군사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육해공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실무급 교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의 군사교류는 일본 요코스카에서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 행사를 계기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해군은 일본이 주관하는 국제 관함식에 2002년 이후에 13년 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관함식이라는 그런 어려운 말이 있군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4시 57분 되어가는군요. 10초쯤 남았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정가 산책,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뉴스의 행과 간, 그리고 진짜 인터뷰,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까칠한 이주부님. 별주부, 이주부. 주부,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일 군사 교류라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가 아닌가라고 양자택일 간에 물으신다면 당연히 그렇죠. 자위대라는 것도 그냥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평화헌법상, 그거 지금 아베가 바꾸려고 하는 거지만, 군대라는 용어만 쓰지 않는 것이지 스스로 지킨다, 그래서 자위대 아니겠어요? 내용면에서는 당연히 군대인 것이고요. 지출하는 군비, 무기 구입비, 훈련 수준, 이런 것들 대단히 수준이 높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로키님, 홍준표 지사 주민 소환 이번엔 끝까지 하셔서 꼭 좀 서울로 올려보내주세요 라고 경남 지역 주민분들에게 부탁 말씀이시군요. 서울로 올려보내면 루키님께서 어떻게, 사실 후속 조치는 마련하고 계신 모양이죠. 이게 10% 주민 서명을 받는 것, 그리고
3분의 1 이상 투표율을 올리는 것, 이게 의외로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하남시장에서도 뭐 그런 게 있었고, 이에 앞서 제주도 김태환 지사 건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주민들이 도저히 귀하는 우리의 도백으로 안 되겠다, 이제 좀 내려오시오라는 그 최후 통첩에 가까운 경고장 아니겠습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아이고, 저 이강윤 앵커 또 물정 모르는 딸깍바리처럼 그 융통성 없는 원리 원칙 얘기만 늘어놓고 있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민 소환제 같은 게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한, 그리고 대표성을 상실한 민주구조를 뜯어 고치는 아주 대표적인 견제장치이자 법적 권리로 명문화해 놨건만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은 민주주의를 누릴, 향유할 권리가 부족한 거 아니냐, 자격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는 거죠. 투표율이 낮아서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당연히 획득이 되는 건데, 이룩되는 건데, 문서상으로야 민주주의야 뭐 몇백 년 전에 했지만,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민주화가 덜 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인 것이고, 민주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뭐 이번 꼭 경남지사 건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령 민주화 상식,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반칙 없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존중하는 사회를 정령 원한다면, 그리고 만들려고 한다면 그 첫걸음은 참여입니다. 참여. 한번 보시죠. 이번에 홍준표 지사 주민 소환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게 아마 우리의 정치 의식과 정치 실행 지수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KBM 3452님, 제 관련이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자기 얘기를 저렇게 자주 읽나, 이렇게 고깝게 듣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쓴 책 멈춰버린 시간의 한 대목을 옮겨 오셨네요. KBM 3452님께서는 여러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제목 수백 편이 실려 있는데, 친노, 비노 프레임은 일종의 덫이라는 제목의 제 글 일부를 옮겨와 주셨습니다. 새정년 사무총장 인선 가지고 또 약간의 내홍의 조짐이 있기도 해서 아마 이 글을, 제 책의 일부를 여기 올려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읽겠습니다. 제1야당에서 친노냐 아니냐 해묵은 논쟁이 또다시 도지고 있습니다. 친노 비노 프레임은 일종의 덫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겁니다. 친노 비노 프레임은 보수 진영이 쳐놓은 덫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팔지 말고 정치인 여러분은 자신을 파십시오. 지도자는 과거 유산의 장자 상속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서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김대중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선수가 쌓이면 계파 수장 정도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없는 사람은 빠지십시오. 여기까지가 제 책이었고요. 요즘 새 정치를 보면, 새정년을 보면 이강윤 앵커의 명쾌한 경고가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종걸 의원이 독립투사 후손이기에 기대가 컸고 지지했는데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이런 조금의 그 불협화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망이 크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대후영님은 홍준표 지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주민 소환제가 제대로 정착하겠네요.
아시면서 그러하신 거군요. 살신성인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풍자하셨네요. 소리엘님은 거래처의 어느 사장이 새누리만 지지하는데 지금 정권은 너무나도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네요. 예,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특히 메르스가 아주 결정적이었고 전국적인 공황 상태였던 데다가 1년 2달 전에 치른 세월호 참사로부터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하면서 이런 여론이 저변으로 깊고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즈님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준비 없이 나온 사람들 어쩌라고요. 해갈에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편 갑자기 기습적으로 맞는 소나기 시원도 할 텐데 그건 남자들 생각이겠죠. 화장하고 뭐 이렇게 여름이라 옷 가볍게 입고 나오신 여성분들은 비에 다 쫄딱 젖으면 난처하긴 하시겠네요. 로니님, 도대체 뭐가 어찌 돌아가는 판인지 손님이 없어서 아예 문 닫고 쉬고 싶은 심정이네요. 이곳 강화도 쪽만 한가한 건지 답답하게 출첵합니다. 강화도만은 아닐 겁니다, 로니님. 더군다나 하시는 게 그 곰탕류 이런 것이죠. 아마 제가 듣기로 뭐 시원한 계절 메뉴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고 뭐라고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럴 때 이회수 작가가 존버라고 했다면서요. 존버가 무엇의 약자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비방송용 용어가 하나 있더군요. 전 그거 처음에 영어인 줄 알았거든요. 이회수 선생이 저한테 뭐 이렇게 뭘 하나 댓글을 남기셨는데 존버, 그래서 존버가 뭐냐고 물었더니 메시지로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항암치료 8차 항암치료 받고 나와서 꿋꿋하게 또 이렇게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야, 역시 청년이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별새님께서 로니님 힘내세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복분자 보내드릴게요. 어이구, 복분자. 예. 이것도 왜 저 나라에서 돈 된다고 뭐 장려했더니 웬만한 빈터 있으면 다 복분자를 심었다가 특히 전라남북도 쪽 말이에요. 경상도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복분자를 심어가지고 값이 폭락을 거듭하고 뭐 아예 팔만한 곳 판매처가 없어가지고 농민들께서 애먹는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들 천수답식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이 계속되고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이게 막 흔해지니까 예전에는 귀한 줄 알고 뭐 복분자에 얽힌 재밌는 속담도 있고 그래서 제법 값이 나가도 뭐 사 먹고 그러더니 하도 흔전만전이니까 지천이니까 그냥 복분자가 몸에 좋다는 생각도 별로들 안 하시게 되나 봐요. 역시 그 희소 가치라는 것도 필요하고. 뭐 남자가 좋은데 말도 못하고 이거 참 그런 광고를 직접 해서 유명한 무슨 천호식품인가 어딘가에 그 사장 있잖아요. 그 양반도 뭐 복분자 가지고 또 뭐 한다 그러던데. 그런 사람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생산 재배 농가들도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무튼 로니님의 한탄에 대해서 와이로님, 청라에서님, 허니와 동인님들이 뭐 여기도 그렇다 거기만 그런 거 아니다 힘내시라고 우정어린 토닥거림 보기 좋습니다만 빨리 메르스 퇴치하고 경기 되살려야 합니다. 이 정부는 여러 소리 할 것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렇게 키운 건 무식하고 무지 몽매하고 그저 덮고 쉬쉬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던 정부 탓에 이렇게 커진 겁니다. 파리만 날리는 자영업자들이 입고 있는 피해, 이거 나라가 보상해줘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무능하기까지 한 정권 출범의 정통성부터 의심받기 시작하더니 뻔뻔하고 이제는 무능하기까지 한 이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블루버드 66님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니님, 네, 오동팔님 오늘도 볼륨 크게 올리고 모두가 집중해서 듣는 시간, 아유 그래 주시면 제가 과분한 영광입니다. 격렬하게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청풍명월님, 아유 한 수 배우실 것까지 없고요. 들어주시면 고맙죠.
여러분들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 진짜 인터뷰 때도 경남도 의원과 얘기할 때 이것도 좀 물어보자, 얘기해보자 이런 것들 활발히 올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국무회의 열리는 날인데 개정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 30일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거부권 할 거면. 그렇죠. 그러면 할 기회가 내일밖에는 없는데 메르스가 완전 진정도 안 됐는데 과연 이 국면에 불을 지를까요? 보통 이제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날 예, 원칙은 그런데. 네. 이번 주는 어제 국무회의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국무회의를 이제 내일로 미뤄놓은 상태죠.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서 이제 공포가 되거나 혹은 이 거부권이 행사되는 시한이 이제 15일인데. 네. 이게 이제 29일이냐 뭐 30일이냐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또 하루 차이 갖고 그래요? 저는 30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구나. 예,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 29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내일 국무회의에서 아마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쪽 얘기고요. 더 미뤄서 실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어쨌든 결론을 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이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메르스 사태도 뭐 조금 수그러드는 듯 하다가 지금 어제 오늘 그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다시 몇몇 병원들이 이 전체가 지금 폐쇄되면서 건국대병원 같은데. 그렇죠. 다시 확산되는 것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우려가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김포에 그 농가에 가서 소방호수로 물 뿌린 것 두고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컸던 것처럼 지금 가뭄 때문에 특히 지금 중북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농민들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이것 때문에 10조 원 내지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어려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도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높아져 있고 뭐 대체로 행사할 거라는 게 이제 뭐 정치권 안팎의 중론인데 일단 명분은 뭐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적인 뭐 이유가 결국 청와대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유승민은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걸 이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런 해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어떤지, 친박 핵심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개정국회법을 명분은 위헌성,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위헌성을 제기하지만 예. 실제 속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엊그제 21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에 이 김무성 대표가 당 재선 의원들 한 10여 명, 그게 일부 초선들도 참석을 했었다 그러는데요. 네.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그 국회법, 이 개정국회법 거부권이 행사되면 제의결 절차 밟지 않고 자동 폐기하는 쪽으로 가되 유승민 원내대표 거치는 좀 문제 삼지 말자는 취지의 얘기를 한 자리가 있었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자리에 한 친박 이름 금방 연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친박의 핵심 의원이 술이 좀 건하게 취한 상태에서 예. 나는 유승민이 정말 싫다 라는 얘기를 2번씩이나 아주 큰 소리로 했었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던 다른 의원이 야 나도 진짜 싫긴 한데 예. 그래도 이번은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게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친박 핵심 의원이 사실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정치권에서는 알려져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개정국회법 논란이라는 게 그 본질이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주류 그룹이 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토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에 불과한 거다라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부 언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연구자 시절에 논문에 관련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 개정국회법 이제 중재를 하면서 이 정종섭 장관한테도 의견을 물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 결과 요구라고 그러니까 국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 요청으로 바꿨는데 요구는 do 이신이 영어로 하면 do 이신이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다 라고 해서 정의화 의장 쪽에서 그러면 요청이면 please do 이신이 이건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정종섭 장관이 뭐라고 대답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실 쪽에서도 얘기는 지자들하게 안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게 그렇게 되면 위헌성은 상쇄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니 정의화 국회의장이 단지 한 글자 고친다는 그런 비아냥을 청와대로부터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여권 내부가 엄청 흔들릴 테고 여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거를 예상을 하면서도 그게 불을 보듯 뻔한데도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 결국은 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비토 이게 핵심이라는 건데 과연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가뭄에 역병이 돌잖아요? 네네. 옛날 같으면 임금이 종묘 사직, 조상들 앞에 가서 머리 풀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일이고, 하던 정쟁도 멈추고 휴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개정국회법 논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사실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그건 누가 봐도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유승민과 짝짝꿍에서 합의한 야당이건 밉기는 밉다면 얼마나 미워서 요구와 요청이 도대체 본질적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다니 정말 참 아이고 더운데 딴 얘기 하십시다. 새정년은 말이에요. 네. 또 참 지금 한쪽에서 쇄신위에다가 전권을 실어주고 뭐 하느니 다 내려놓겠다느니 이러더니 결국 사람 쓰는 거 큰 선거 앞두고 사무총장이니까 역시 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넘길 수 없다. 그러면서
내홍 조짐이 좀 보이는데 사무총장 인선 가지고 시끌시끌해질 것 같다고요. 오늘 뭐 이종걸 원내대표는 자기가 정말 가장 중요한 키맨으로 참석해야 하는 최고위원 회의에도 아예 불참해버렸다고요. 지금 일단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네. 말씀하셨듯이 예상보다 조금 후폭풍이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고위원 회의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최재성 사무총장 기용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불참을 했고 이게 이제 항의의 뜻으로 비춰졌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가 난 5인 중에서 최재성 사무총장,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 또 홍정학 디지털 소통위원장 3명만 이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을 했고 이 박광원 대표 비서실장하고 예. 그다음에 김관영 수석 사무부총장인가? 예, 이 두 사람은 불참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김관영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김한길 대표 시절에 이 비서실장과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이 김한길 대표 전 대표하고 이제 가까운 걸로 그렇게 지금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당직 인선하고 났더니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뭐 오늘 내일 지나면 상황은 의외로 좀 빨리 정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뭐 이런 얘기 뭐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저녁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 그동안에 이제 이 문재인 대표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김동철 의원 또 노영민 의원 포함해서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사무총장 그 후보로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예. 그 설득 여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한테 이 언지를 받고 이제 설득시키던 와중에 물론 이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 얘기고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안 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제 이제 더 늦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 차에 지금 오후에 한 5시가 넘어서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과정 때문에 이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좀 너무 이 자기 고집만 피우고 나하고 상의하고자 했고 또 나하고 함께 했고 그 얘기한 일이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일방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느끼면서 굉장히 좀 서운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측근들 몇 사람하고 어제 좀 호금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아침 회의에는 사실 뭐 술 때문에 못 나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항의의 의미도 포함이 돼 있지만 술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어쨌든 대정부 질문 있는 날이고 그러니 이제 오후에 국회에 왔고 뭐 업무 복귀는 뭐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재인 대표 본인의 이 정치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변 참모진들이 참 상황을 나이브하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김관영 수석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초선 의원인데 이 김한길 대표 시절에 말씀드렸듯이 수석 대변인, 대표 비서실장 뭐 이런 걸 맡으면서 사실 계속 당직을 맡아왔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직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4.29 재보궐선거 당시에 조직 사무부총장이었고 그래서 사실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지금 당직을 계속 맡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힘들어 계속 그 조직 쪽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문재인 대표가 수석 사무부총장 제안을 해왔을 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 그리고 4.29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본인의 책임 또 지역 상황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에 대한 어려움 뭐 이런 것 그리고 다른 사람도 좀 여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고사를 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표나 문재인 대표 주변에서 별 다른 얘기가 없다가 어제 이 김성수 대변인 발표가 나고 나서야 내가 확정됐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그런 것이었다면 문재인 대표가 직접 한 번 더 전화해서 어제 오후에라도 한번 도와달라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좀 프로세스들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게 문재인 대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당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변에서도 사실 그런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쳤던 겁니다. 오늘 지금 김관영 의원이 문재인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한 번 더 이제 정중하게 고사를 했다고 하고, 문재인 대표는 맡아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는 하고요. 되게 좋게 본 건 맞군요, 그나저나. 예.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김관영 의원이 수석사무부총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 절차의 문제점은 박광원 대변인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규백 이 전략홍보본부장 같은 경우도 그 제안을 문재인 대표한테 이전에 받았던 건 맞는데, 예. 어제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직전에 전달받은 거는 당직자였답니다. 그러니까 당직자가 전화해서 얘기를 했으니 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절차들까지도 좀 세세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그 김관영 의원, 박광원 의원이 참석 안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제 조만간 이제 추경 편성 가지고 이제 여야 당정 협의도 할 거고 이제 국회에 안도 제출을 할 텐데, 네. 그에 앞서서 지금 그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이 국회에 와서 이제 먼저 선 보고를 하고 그 국회에서 의견을 듣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요. 그렇죠. 이게 먼저 지금 언론의 일부 보도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국회에서 정부 기재부에다가 굉장히 좀 뭐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공식 일정은 잡혀 있지 않았었는데,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하고 기재부하고 비공식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네. 경제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그런데 박광원 의원하고 김관영 의원 두 사람이 다 기재위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이런 그 회의 참석, 당 회의 참석하고 뭐 시간이 겹쳐서 못 간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건,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내일자 뭐 언론 보도는 대부분 이종걸 원내대표의 최고의 불참, 이걸 필두로 해서 좀 굉장한 갈등 상황으로, 그리고 이게 좀 일파만파로 번질 것 같은 분위기로 기사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네. 실제 내부 좀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당직 인선에 따른 그 갈등 여파가 아주 크게 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않을 것 같다는 네.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번지면 마지막 기회를 자기가 발로 차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판국에 그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이제 비노진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 최재성 의원 개인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좀 있으면 결국 총선 공천권 때문에 그렇죠. 최재성 반대해서 이 당직 인선 비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건 자기 무덤 파는 거거든요. 예. 그걸 뭐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장마철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불쾌 지수를 높이는 요인이 인위적으로도 많이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 전달 받으니까요. 그나저나 자세한 뒷얘기를 좀 전에 듣고 났더니 그 일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큰 몫을 하는 사람들은 본질과 부차적인 것을 확실히 가르마를 타 주어서 쓸데없는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 그거는 작지만 실은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고. 그렇죠. 네네. 그 전병헌 의원을 국회에서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면 말이에요. 꼭 좀 전해주세요. 그 출처나 저작권을 좀 밝히고 써라. 어제 이제 우리가 사과 민영화, 이 정부가 사과도 민영화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양 기자와의 정강합책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원 소스는 우리 청취자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걸 우리 양 기자한테 전해줄게 예. 알려준 거고. 근데 전병헌 의원이 그냥 어젯밤에 8시인가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그거 그대로 써먹고 뭐 인터넷 사이트마다 그 말이 재밌어가지고 지금 대풍작이라는데 출처를 꼭 밝히고 앞으로는 쓰라고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따끔하게 신고를 하겠습니다. 예.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의 청취자분께서 처음으로 한 거다. 이 점만 밝히시면 됩니다. 잘 들었고요. 내일 또 연결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30분 되기 30초 전입니다. 잠깐 게시판을 좀 보죠. AMYP이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AMYP님. 새정년 의원들이 조중동과 종편을 너무 봐서 자기들이 오리인지 닭인지들 주제를 모르는 것 같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 대표를 우습게 보고 흔들면 흔들릴 것 같았나 보지. 야당사 정치사를 봐도 내홍 다 찻잔의 태풍이지요. 세게 나가면 꼬리 내리는 것들 입만 살아가지고 이러면서. 예, 소손님이 주신 게 가장 정설이라고 통합니다. 참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거쳤는데 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와 그 세 사람한테 총선 불출마 약속을 받아오면 최재성은 전략 홍보부장인가 시키겠다고 딜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 좀 복잡한 구석이 있긴 한데 저도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생각할 뜸을 좀 당대표한테 주고서 말하라고 하세요, 기자님이라고 그런 댓글도 있고요. KBM3452님, 어제 양 기자 인터뷰 말미에 이강윤 앵커께서 퀴즈 하나 내겠다고 하셨지요. 이 정부는 사과도 민영화했다라고 했는데 전병헌 의원이 바로 써먹었어요. 그런데 이 문기가 댓글 풍년을 이뤘습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의 높은 수준을 과시했습니다. 하하 웃으셨습니다. 저도 하하로 화답합니다. 양 기자 최소 종북 기자인 것 같다. 크크. 사이다 더 줘요. 너무 시원해요. 후다닥님 사이다를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사도 요한님 이거 참 그렇네요. 좋은 얘기네요. 메르스 때문에 임대료 반으로 깎아준 건물주가 계시는군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살만한가 봅니다. 하면서 무슨 카톡인지 그런 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메르스 여파로 장사가 안 되어 힘드시죠? 사장님의 고통을 분담하겠습니다. 6월달 월세는 반만 내십시오. 사실 저도 많이 어려워서 힘들게 결정했습니다. 제 호의를 받아주시고 열심히 사업하셔서 좋은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아무개 드림 문자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런 분들 계시는군요. 네. 이런 게 같이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주 말투도 깍듯하고 정중한 게 인간이 지켜야 할 예의를 아시는 분이라는 게 딱 나오네요. 저라고 꼭 호칭하고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고. 예, 멋집니다. 어느 분인지. 로니님께서 여러분 덕분에 힘나네요. 허나 저희는 기본은 되어 있고 남편과 둘이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닥 출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가족 같은 조합원들께 푸념하고 싶었다. 네, 그런 기능도 해야죠. 이강윤의 오늘이 음악 듣고 이렇게 소소하게 서로를 토닥이는 그런 프로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런 기능도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시간 게시판이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전체 게시판도 그런 것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별새님, 아유, 복분자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공개하셨으면 다른 분들이 막 전화나 문자 쇄도하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말씀만으로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사 안 된다고 아이디님 이렇게 해주셨고, 핑공님이 올리신 사진은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서 세월호 속에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명의 사진. 권혁규 부자간도 이렇게 이번에는 한 사진에 넣었군요. 아유, 이렇게 하니까 더 가슴이 아프네요. 9분 패널, 이렇게 이 피켓팅에 해서 이 더위인데도 마스크 쓰고, 피켓팅 시위, 촉구, 관심을 끌고 있는 국민TV 조합원 분들, 마스크에 그 로고가 있군요. 그런 분들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행간 잠깐 하고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하루 이틀 조금 묵은 겁니다만 한겨레 신문에 지난 22일에 실린 이동걸 칼럼, 동국대 상대 초빙 교수로 가 있죠. 원래 언론인 저널리스트였고요. 전쟁 나면 대통령이 나타나실까? 라는 제목의 컬럼 일부를 먼저 낭독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역사의 보복을 받는다고 했다.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박 대통령이 바로 1년 전에 역사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무고한 국민들이 메르스라는 보복을 대신 받았다. 불쌍한 국민들이 다음번에는 박 대통령 때문에 무슨 보복을 받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땅에 전쟁이 난다면 현대전의 특성상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은 즉각적으로 아주 길게 잡아야 서너 시간 이내에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기민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때는 과연 며칠 동안이나 사라지실까? 하루? 열흘? 한 달? 이번에도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할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나 할까? 박 대통령과 그 휘하의 장관 관료들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보인 행태를 보면 암담하기만 하다. 네, 무능함이 확인되고 또 확인된, 그것도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정도로 무능하단 말인가 하는 걸 확인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른 게 너무 큽니다. 모든 거래는 뭘 주고 뭘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304분의 세월호 목숨과 지금 메르스로 인한 희생자 지금까지 27분 플러스 알파쯤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확인한 건 뭡니까? 이 정부의 뼛속까지 깊은 무능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없죠. 이거 어디 가서 물으자고 할 수도 참 없는 거고 답답한데, 무능한 사람 보고 너 왜 유능하게 일하지 못하니라고 계속 닥달해봐야 되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 입만 아프다는 것도 압니다. 다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영토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이렇게 시작하는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선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좀 해라. 있는 동안, 5년 동안, 있는 동안. 그거는 해야죠, 그거. 잘하라는 말 아니고요.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에게 기본적으로 요걸 하라라고 제시해준 최소한의 선, 그거는 하라 이겁니다. 뭘 잘해서 뭘 이렇게 눈에 띄게 성장시키고 그런 건 이제 안 바랄 테니까 의당해야 할 것만은 좀 해라,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동걸 컬럼니스트가 하고자 한 말이 그거였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한데 저는 이분의 컬럼에서 그 점을 읽어내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메르스 되고 나서 한 일이 뭐였죠? 아시다시피 한 열흘 좀 지나서 1년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16개월, 17개월, 18개월, 19개월, 20개월, 21개월, 22개월, 23개월, 24개월, 25개월, 26개월, 27개월, 28개월, 29개월, 30개월, 31개월, 32개월, 33개월, 34개월, 35개월, 36개월, 37개월, 38개월, 39개월, 40개월, 41개월, 42개월, 43개월, 44개월, 45개월, 46개월, 47개월, 48개월, 49개월, 50개월, 51개월, 52개월, 53개월, 54개월, 55개월, 56개월, 57개월, 58개월, 59개월, 60개월, 61개월, 62개월, 63개월, 64개월, 65개월, 66개월, 67개월, 68개월, 69개월, 70개월, 71개월, 72개월, 73
잘 대처하라. 그다음에 유언비어 색출해서 엄벌하라. 그겁니다. 잘 대처하라는 하나마나 한 소리예요. 1993년인가 4년인가 1월 달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는데 한번 검색들 해보시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내무부인가 그 산하의 중앙재해대책본부인가를 가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그렇게 평소에 잘 하락했는데 뭐 했노? 그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그 하나마나 한 소리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가 22년쯤 흐른 거 아닙니까? 그게 1993년 제 기억이 맞다면 22년간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말은 할 필요조차 없어요. 어떤 점이 문제였느냐? 지금 순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청와대에 최고의 비서진이 있다는, 최고의 비서진 참 취소합니다. 아무튼 몇백 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탑 시크릿 정보부터 가장 디테일한 것까지 실시간으로 모이고 하는 데가 국정상황실입니다. 그곳에 정보를 받아서 대책을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그 스텝들을 놔두고 겨우 한다 소리가 잘 대처하라? 그 말은 의사가 환자한테 당신 내일부터 담배 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고요. 돈 내고 가서 의사한테 그런 말 들으면 그 돈 환불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컬럼의 제목은 전쟁 나면 대통령이 나타나실까인데 전쟁이란 거 너무 상정하기도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날인가 여의도 국회 광장 앞에서 숙색 옷 입고 선서했던 그것만 제발 지켜라. 남은 2년 반 동안 제발 그것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만 지켜라. 경제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뭐 필요하지 마시고 이제 기대도 안 할 테니까. 그다음에 헛돈 쓰지 마시라. 어디 자꾸 댕기면서 헛돈 쓰지 마시라. 한번 출타하면 그 돈 얼마씩 깨진 줄 아십니까? 가서 하고 온 거 별로 없잖아요. 그다음에 어디 잘 나타나는 거 싫어하시니까 잘 돌아다니시도 말고 그냥 헛돈 쓰지 마시라. 그다음에 하나 부탁한다면 나랏돈 갉아먹는 쥐새끼들, 세금 도둑놈들 이거는 좀 잡아주시라. 그건 우리가 납세자로서 요구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지난 18대 대선이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는 이 국정원이 뭘 했고 군 사이버 사령부는 뭘 했고 말해봐야 책임도 안 질 거고 모른다고 할 거니까 일단 그건 유보해 두겠고 재산과 생명과 재산만이라도 좀 지켜라. 그다음에 세금 빼먹는 놈들 귀하에 수하에 있는 자들 중에서 세금 빼먹는 놈들 그 놈들은 엄벌하시라. 그건 찾아서 벌 물으시라.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7시간 동안 뭘 했느니 그런 건 저의 관심도 이제 아니라는 것을 기쁘게 말씀드립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바짝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5시 43분 50초입니다. 한 분께만 특별한 말씀, 감사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고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관조님, 지금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그래도 말씀드려야겠다 싶었는데 5시 32분에 댓글을 남기셨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댓글 남길 시간 내긴 어렵지만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조합 사무국 상근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참외 2상자를 오손도손 사이좋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었고요. 저도 2개를 우리 PD가 줘서 받아봤는데 저는 그렇게 잘생기고 이쁘고 게다가 맛도 있는 참외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관조님께서 경북 상준가 어느 쪽에서 참외 농사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잘생기고 크더라고요. 참 그렇게 좋은 거 딸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그거 보내려면 시집 보내는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이 더운데 일하시고 보내주신 거 염치 없게 잘 먹었습니다. 뭘로 보답해야 될지 감사합니다. 꼭 생산비 플러스 적정 이윤 꼭 회수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가죠.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도의원의 노동당 소속의 여영국 의원님 모셨습니다. 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쭙겠습니다. 예. 홍준표 지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뉴스나기 좋아하는 여러 군데서 사고도 많이 치시는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결의가 됐습니다. 네네. 앞장선 단체들은 친환경 무상 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인데 우리 여 의원님께서도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 소환 사실 말이 그렇지 이거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 좋은 제도라는 건 아는데 실제 발의할 때까지 잘 안 된다는 거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압니다. 지금까지 과정 간단히 좀 정리해 봐 주실까요? 우선 이제 급식 지원 중단이 계기가 된 거고요. 네. 급식 중단 과정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그 책임도 뭐 뚜렷한 이유 없이 교육청에 이제 감사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네. 이렇게 이제 떠넘긴 거죠. 마치 그렇죠. 감사를 운운하면은 급식 현장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예. 이런 이제 나쁜 이미지를 도민들에게 심어준 거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이제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의원님 저희도 경상남도 쪽에 관심이 많아서 디테일한 것들까지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급식 예산까지도 서민자녀 지원 예산으로 네. 이렇게 이제 편성돼서 아예 급식 지원의 싹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랬죠. 연간 50만 원인가 한다고 그랬는데 가난 증명서 내려면 7가지인가 그렇죠. 갖다 내야 하고 막 그랬죠. 네네.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하, 네. 그 과정에서 이제 1억 수수 혐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끝나고 나서 시장 군수 회의를 한번 소집했어요. 예. 그때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하기로는 그런 경상남도 홍지사가 하기 싫으면은 시군이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안 하는 것뿐만 아니고 시군도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건 홍준표 지사를 소환하지 않고는 도저히 급식 문제를 풀 수 없는 길인 거죠. 네.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네네.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결정된 겁니까? 뭐가 말이죠? 주민 소환이요?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 학부모들이 경남도민들이 그 급식운동 단체가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는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통과될 리가 없었는데 어떤 과정이었고 누가 주도적이었나였는데 학부모들이 나서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밥상 지키는 문제 역시 부모님들은 무섭고 또 그분들이 사랑에서 비롯된 거니까. 지금은 그 사랑이 홍준표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예. 몇 달 전에 급식 지키기 단식 투쟁도 하셨었는데, 무상급식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홍 지사의 도정 수행에 대한 그리고 이제 검찰에도 몇 번 불려다니고 이랬잖아요. 비타 3천이니 뭐니. 네네네.
당 소속이 다르시고 하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주변에 네네. 두루두루 들으시는 걸 종합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한번 좀 홍 지사의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뭐 새누리당 소속 제가 제 지역구에 만난 당원들도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보편적 평가입니다. 이게 이제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아예.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도의원이 50 몇 명인데, 네. 새누리당 도의원들조차도, 예. 이제, 사실 의회 안에서, 지사라는 사람이 의원들을 무시하고, 예. 이런 게 거의 다반사거든요.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태도에서 굉장히 좀 싫어하고 있고요. 네. 그래 전반적으로 그 독선적 행정,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선거 만약에 나오면 떨어지겠어요? 그래도 붙겠어요? 제가 볼 땐 공천이 쉽지 않을 거다 이래. 아니 만약에 공천 받는다면? 이게 이제 경남이라는 곳이요. 그러게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참 묘한 겁니다. 이게 흔한 말로 이제 막대기를 꼽아서 당선된다는 말처럼. 그러게요. 이 참 보수, 이제 평소에 그렇게 비판을 하다가도, 또 선거 때만 되면은, 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표를 몰아주는 지역이 또 경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학부모들이 급식 문제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마 정치 교육을 좀 스스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변화가 아마 내년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정치 교양과 학습에 큰 공헌을 했다. 네네. 역설적이군요. 예. 전에 우리 여영국 의원께서 도의회에서 발언할 때 홍준표 지사가 의회 모니터로 무슨 영화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님과 한번 설전 벌인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아니 그 국회 나와서 누드 사진 본 심재철 의원인가도 제가 이름은 아는데 이 양반은 또 영화를 봤습니까? 장수상이라는 영화 예고편을 보고 있었고요. 뭐요? 장수상해라는 영화인데요. 장수상해. 예. 그 노인분들 나오시는 그 러브스토리. 알아요. 그래 이제 그럼 저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하는데 귀를 쫑긋하고 뭔 소리 한 거 들어봐야지. 그래 그 영화 예고편 그때 안 보면 큰일 난답니까? 그래 이제 하니까 이 말은 귀로 듣고 네. 눈은 영화 보고 그렇게 했답니다. 능력이 많으니까 다 된다. 걱정 마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제가 그 뒤에 한번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 기회에 도정 질문할 때 제 발언할 때 그 영화를 보셨는데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하니까 내가 국회의원들 야한 동영상 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지만 잘못한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나 뻔뻔하게 대답을 하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을 했어요. 아이고.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라서 그냥 하다 보니 그리 됐다 실수로 인정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절대로 그런 것을 시인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야한 것 본 것도 아닌데 뭐 그러느냐? 예. 그러면 의회에서는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는 대장이니까 호통을 내지 그러셨어요. 아니 호통을 쳐도 그냥 개겨요? 이제 호통을 치면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이 또 엄호 사격하고 호통 친다고 또 저보고 또 많이 뭐라 하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창원에서는 막 뭐 던져가지고 구속도 되고 그랬는데. 자, 우리 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주민 소환제 이제 발의가 됐는데 사실 이게 실현 가능성 그래서 투표율 30% 넘기고 이게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좀 있다가는 폭염에 휴가철까지 겹치게 되고 현실적 차원에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10%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27만 명이 서명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홍준표 지사를 소환해야 급식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확인이 됐지만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네.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저런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이 홍준표 지사를 소환하면은 실현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가지고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3분의 1 투표란 말이죠. 네. 그 홍준표 지사께서는 지금 1억 그 수수 혐의로 기소를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정치적 생명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민 투표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홍준표 지사에게 충성을 하면서 방해할 가능성이 크지가 않다. 이렇게 하나 보고요. 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목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해관계가 걸린 또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홍 지사께서 앞에 이제 쭉 말씀드린 대로 워낙 개인적으로 도민들한테 이 인간적인 신뢰를 많이 상실했어요. 인간적. 예. 그런 점에서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국면에서는 투표 동료라거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역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누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들, 사실 거기가 야당들에게는 굉장히 척박한 불모지이긴 한데, 예. 요 공동의 건을 두고는, 이 건을 두고는 공동전선을 편달까 말하자면, 예. 같이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럴 계획 같은 건 혹시 갖고 계시나요? 우선 야사당이 엊그제 도당 대표 모임을 했습니다. 네. 회동을 해서 협의기구를 구성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소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네. 뭐 거리 정당 연설회를 한다든지, 예. 이런 걸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예정대로 된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7월 1일 날부터 이제 소환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네. 7월 1일 날 시작을 하더라도 서명을 받는 기간만 최대한 보면 4개월이고요. 네네네. 또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궐선거가 있는 기간, 그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60일 전에는. 네. 부터는 또 서명운동 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면 이게 2개월, 총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월에 이제 서명을 받아 신청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검증하고. 네. 또 공고해서 투표 부축하면 최대 한 8개월 정도 걸릴 거라 보이지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투표일은 최대한 우리 보더라도 한 2월 말 정도.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또 음력설에 혹한도 겹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또 당사자께서. 네. 이거는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게 제기가 되면은. 또 늦어지죠. 또 좀 일정이 좀 딜레이 되고 해서 총선 시기와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그분이 워낙 법에 밝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또 말 조금 잘못하면은 꼬투리 잡고 또 기자들도 막 호통치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뭐 잘못했다가는 막 물컵 같은 거 조심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노동당원 그리고 무소속 의원도 한 분 계시죠, 경남도의회에. 있는데 그분은 새누리당 입당 신청을 해놓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제가 예전에 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조금 예. 정치적 생각이 좀 바뀌신 모양이군요. 예. 아무튼 여 의원님 등을 비롯한 의식 있는 생각 깊으신 분들, 주민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혁혁한 의정 활동 그리고 발전적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현지의 생생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경남도의회 노동당 소속의 여영국 의원이었습니다. 노동당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북한 이런 거 생각하실 분은 물론 안 계시겠죠. 네, 진보정당의 한 의원입니다. 현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말이 꼬이는군요. 이강윤의 오늘 6월 24일 수요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90분을 빌려왔는데 제대로 썼는지 이자 붙여서 돌려드렸는지 또 한번 걱정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